뭐 빠야 돼? 저거 왜 또 삐딱해져 이거? 뭘 봐야 되냐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뭘 봐야 되냐고. 없으면 넘어가고. 네? 4-1이요. 두 자연수가 있는데 합이 124랍니다. 합이 124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는 3이다. 이때 작은 수를 구해라. 요게 큰 수고 요게 작은 수다 라고 하면 더했을 때 124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x가 큰 수다 라고 하면, 근데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10이고 나머지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요 얘기가 될 건데 요게 이해가 되는가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이라는 숫자를 3으로 나누면 결국 여기 올라가는 게 3이 몇 번 들어가느냐잖아요. 요게 나머진 거고, 그러니까 내가 나눠주는 수 요게 y가 되는 거고 요게 x다 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 나머지. 그럼 지금 20 같으면은 6y 더하기 2가 되면은 되는 게 맞죠, 사실? 그치,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는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고, 몫은 몇 번 곱해서 나눠서 들어갔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1번씩 이렇게 될 거고, 2번씩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요거 넣고 해주면 11y가 121이다 라고 될 겁니다. 이거 3 빼줘서. 그럼 y는 11일 거고. 그럼 x는 얼마겠어요? 그냥? 마저 구해보자는 거지. x가 113이겠죠? 근데 우린 작은 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 y 작은 수는 11이다 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 6번? 6번? 오케이. 그 활용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 막 방정식에 대한 거, 부등식에 대한 거 그걸 몰라서 어렵다기보다는 그 활용할 때 추가되는 개념들에 대한 거를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전에 그 농도 문제 같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문제인데 1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위 맞추는 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단위. 그러니까 기본 단위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1만 나와 있죠. 며칠 걸린다, 뭐 며칠 걸린다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이 1일당 하는 일량이 어떻게 되는가, 요 기준들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사람 A랑 B 두 사람이 같이 하면 6일 걸리고, 그 일을 A가 2일 동안 안 하고 나머지를 B가 12일 동안 하면 마칠 수 있다. 2일 동안 안 하고가 아니라 2일 동안 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둘게요. A가
하루에 일하는 양을 x라고 두고 b가 하루에 일하는 양을 자 y라고 두었었을 때 그러면 요렇게 식이 될 거예요. 얘가 하루당 x만큼 일하고 얘가 하루당 y만큼 일하니까 요렇게 했을 때 며칠 걸린다? 6일 걸리면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A가 2일 동안 그럼 2일 동안 했고요. 아니 미안. 너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X랑 Y 합쳐서 6일 동안 일한 거. 그러면 총 일의 총량이 나온다. 이쪽은 총량이에요, 총량. 일을 이제 마무리하는. 자, 그리고 2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B가 12일 동안 해주면 요게 또 1로 끝난다.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6x 더하기 6y가 1이다 될 거고요. 이거 개수 맞춰줘야 되니까 얘를 2배를 할까? b가 혼자 하면 어차피 b 구해야 되니까 얘 그냥 3배 해버리자. 그럼 6x 더하기 36 y가 3이다. 자, 이렇게 될 거고 아래에서 위에 거 빼주면 여기 어차피 0 될 거고요. 30y가 2다 될 겁니다. 그치? 그럼 y는 15분의 1이 될 거고요. 이게 뭐야? b가 하루에 하는 일량이에요. b가 하루에 하는 일량이 15분의 1이니까 며칠? 15일 동안 하면 1로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15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량은 항상 분수꼴로 나올 거예요. 하루에 하는 일량이. 왜냐면 우리가 총 일을 끝내는 거를 1로 두니까 뭐 딱 하루 만에 끝낸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하는 일량이 1 되겠지만 보통 며칠 걸쳐서 하니까 항상 분수꼴로 나올 겁니다. 몇 분에 몇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단위 맞춰주는 거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단순히 연립방정식뿐만 아니라 앞에 1차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함수할 때도 그렇고 일량에 관한 거는 계속 나오는데 뭐 다 똑같아요. 단위 맞추는 거 잘 해야 된다. 하루에 아니면 1시간에 하는 게 얼마인지. 그리고 7-1이랑 8-1이랑 9-1이랑 10-1이랑 12-1이랑 7-1부터 11-1은 괜찮은데 12-1이요. 1-1 해야 돼요. 11-1까지 12-1 뭐야 거기까지는 끝이네? 자, 요거 1번 라인 시끄러워. 1번 라인 다 풀고 나면 밑에 거 오답은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점검하고 단어 테스트 보고 제시 보면 되지. 빨리 와야 되잖아. 끝나고 봐도 되지. 그리고 오늘 일단 2교시에는 함수를 조금 괜찮을까? 함수?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자, 7-1 보면 원가가 1,000원인 상품이랑 원가가 600원인 상품이 있답니다. 요것도 활용해서 나오는 정가랑 원가 이야기예요. 정가는 원가에 어떤 이익금을 보탠 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 건데 물건을 사온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원가고 거기에다가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남겨 먹어야겠지, 일단 얼마 정도는. 그래서 얼마 더 보태서 판매가를 정하는 게 정가예요. 자, 그래서 원가가 1,000원인 A 상품이랑 봐볼까? 자, 원가가 1,000원인 A 상품이랑 600원인 B 상품이 있답니다. 두 상품을 팔았을 때 A 상품은 원가의 50%, B 상품은 원가의 30% 이익이 생긴대요. 그럼 정가가 얼마라는 소리야? 여기 50% 이익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500원이 남는 거니까 1,500원에 판다는 얘기고, 얘의 30% 이익이면 180원 남는다는 거니까 780원에 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 상품과 B 상품을 합해서 25개를 팔았더니 7,700원의 이익이 생겼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7,700원의 이익이면 판매액이 아니라 여기 이익금이 500원이고 여기 이익금이 180원이잖아요. 요것만 합쳤을 때 7,700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저거 말이. 자, 그러면 그냥 A, B로 할까? A랑 B를 합쳤더니 25개 팔았대요. 근데 A 팔 때 500원 남으니까 500A에다가 B는 팔 때마다 180원 남으니까, 자, 요거를 한 게 7,700원이다 그 얘기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500으로 맞출까? 180으로 맞출까? 곱하기 귀찮으니까 500으로 하자. 25 곱하기 500 얼마게? 1250. 500. 12,000원. 자, 위의 식에서 아래식 빼주면 A 없어질 거고요. B는 320B 나올 거고, 여기는 4,800인가? 자, 그러면 B가 몇 개일까? 이거 4,800 되려면? (15) 나오겠죠? B 15개. B 15개면 A가 10개. 여기가 이익금 부분이지. 자, 그리고 8-1. 자, 은찬이 집에서 이모네 집까지 거리가 2km다. 이모네 집까지 가는데 시속 3으로 걷다가 도중에 6으로 뛰어서 30분 걸렸대요. 총거리는 2. 여기 다 해서 총거리는 2고. 그걸 지금 나눠서 간다라는 소리인데, 자,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면 뛰어간 거리를 y라고 두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총거리는 2km니까 요거 더하면 2 나와야 되는 거는 같은 얘기고요. 자, 두 번째로 그 중에 x에 해당하는 거리는 걸어갔어요. 3으로. 요거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다가 또 y라고 하는 거리를 시속 6으로 뛰었대요. 6으로 뛰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시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뛰었더니 시간이라 그랬어. 시속이니까 30분이 걸렸대. 그러면 30이라 쓰면 안 되고 2분의 1 시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시간.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6 곱해주면 되겠지. 등호 있으니까. 그럼 2x 더하기 y가 3이다가 될 겁니다. 요 식이. 자, 그러면 2번에서 1번씩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x는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x가 1이면 y도 1이겠네요. 자, 그래서 빈칸은 저렇게 채워주면 될 거고 2번에 연립방정식은 여기 세워주면 되죠.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고 위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1인가? 요거 근데 기차 문제 초등학교 때도 있지. 그죠? 초등학교 때 애들도 있더라고, 이게. 거의 비슷해요. 그때나 지금 여기서 푸는 거나. 뭐 내용적으로 크게 다를 건 없으니까. 근데 기차 문제에서 항상 유의해야 될 거는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통과했을 때랑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두 개는 기억나나? 자, 어떤 열차가 어디를 뭐 통과했다 아니면 뭐 완전히 통과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요겁니다. 요렇게 뭐 터널이면 터널, 뭐 철교면 철교 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다 라고 하면 기차가 요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기차 길이가 있다라고 치자고. 그리고 여기 철교 길이가 이렇게 있다 치자고. 자, 그럼 기차가 들어가는 시점은 여기 머리가 들어갈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죠? 머리가 들어갈 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 문장에서 말하는 기차가 어딘가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걸쳐 있으면 통과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지. 어떤 때 통과했다고 하는 거야? 이 열차가 꼬리까지 다 나왔을 때. 이 꼬리까지 다 나왔을 때를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봐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가 통과했다가 끝난 거야. 그치? 그러면 총 길이가 어때요? 이게 y를 간 게 아니라 y 더하기 x의 길이를 간 겁니다. 기차가 이동한 거리가. 그러니까 통과했다라는 표현은 저 표현인 거예요.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를 봐주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차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기차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다. 야, 그 말은 또 뭐 요 말이 되죠. 요렇게
해서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기차가 있어. 근데 얘가 안 보이려면 밖에 있을 때가 아니라 꼬리까지 딱 다 들어갔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꼬리까지 딱 다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 보면 여기지, 여기. 전체 길이가 y다 라고 하고 열차 길이가 x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까지? 보이지 않았다니까 머리가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머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인 거잖아. 그럼 요 길이를 보면 전체 길이에서 기차 길이만큼 빠지겠죠. 네,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기차 길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고,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차의 길이만큼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동한 거리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그냥 저렇게 말로만 써주지. 통과했다,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거를 뭐 그 자리에서 그려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뭐 거의 정해진 틀로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낫겠지. 자, 근데 9-1번은 뭐 요 얘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온 김에 이제 이야기한 거고, 열차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길이가 180m인 열차가 40초가 걸리고 길이가 140m인 열차는 2배의 속도로 18초에 통과했다. 자, 여기도 써있죠. 통과했다. 그래서 요 1번 케이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통과했다 라고 하니까 요거는 잘 안 나와요. 보이지 않았다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기차의 길이만큼 빼줘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다리의 길이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다리의 길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거의 길이는 일정해요. 그죠? 근데 열차가 두 종류인 거야. 이게 180짜리가 있고 여기가 180짜리가 있고 또 여기는 좀 짧은 거 140짜리가 있고, 얘네 둘이 각각 통과를 하는데 얘가 지금 40초 걸리고요. 얘가 지금 2배의 속도로 18초에 통과한대요. 저 말도 요겁니다. 2배의 속도로 몇 초 하면 속도를 반으로 줄여, 그냥. 왜냐면 속도가 다르면 비교가 안 되니까 속도를 그냥 1배로 줄여. 대신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2배로 늘겠지. 그쵸? 그럼 얘랑 같은 속도로 갔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얘가 40초라고 했고 얘가 원래 18초였는데 속도 반으로 늦췄으니까 그거의 2배인 36초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 내가 반으로 줄여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더하기 180 되는 거고요. 얘는 요 길이 이거 더하기 140 되는 거예요. 이동한 거리가. 자, 우리가 근데 보면 거리가,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그랬잖아. 그치? 나 지금 이동한 거리 알아요. 속력은 내가 어떻게 해줬어, 지금? 똑같이 맞춰버렸지. 2배의 속력이라 그랬는데 내가 반 낮춰갖고 똑같이 맞췄잖아. 그러면 같은 녀석이 누구야? 지금 정보가 6개란 말이야. 길이, 거리, 속력. 근데 지금 얘랑 얘를 같게 내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고정인 상태야, 지금. 그럼 얘가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요 시간이라는 녀석을 나눠서 시간분의 거리, 한마디로 속력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거속시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비례식도 가능하고 되게 다양한데 일단은 요 정도로 해서 해봅시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뭐 비례식 가지고 하고 하면 되니까. 이거는 소금물처럼 막 알려주면 더 그럴 거라서. 자, 그럼 이동한 거리 얘를 40초로 나눴을 때 나오는 거 속력, 그 속력이랑 자, 이거를 36초로 나눴을 때 나온 속력이 서로 같다인 거지, 지금.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에 요거 뭐 최소 공배수 곱해준다 치면 여기에 36 곱해질 테니까 36x 더하기 자, 36 곱하기 180 될 거고 여기는 그러면 40x에 더하기 40 곱하기 140 될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까? 그럼 어떻게 할래요? 뭘로 나눠? 여기서 뭐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럼 요거 10, 요거 9. 자, 그럼 요 상태에서 그냥 90 서로 곱한다 라고 하면 여기 9x에 더하기 9 곱하기 180 될 거고요. 여기 10x에다가 더하기 10 곱하기 140이니까 1400. 9 곱하기 180이면 얼마?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되죠. 여기 9x 있고 10x 있으니까 x는 120 x는 220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할 다리의 길이는 220인데 이게 미터일까요? 킬로미터일까요? 요거 미터 되겠죠. 요게 왜 미터로 나오냐면 내가 아까 요거 기차 길이 더해준 것들이 다 미터야. 나는 이렇게 미터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이걸 키로로 하고 싶었으면 얘도 0.18km 그렇게 바꿔서 계산했어야겠지. 그래서 얘를 그냥 미터로 냅두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단위가 미터로 떨어지는 거예요. 요거요. 양쪽에 90 곱한 거예요. 여기 분모 10이랑 9 있으니까 등호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9 곱한 거. 여기다 90. 여기에다가 90. 곱하면 어떻게 돼? 요거 약분돼서 9 남고 요거 약분돼서 여기 10 남고 그래서 여기 10 곱한 게 이거 여기에 9 곱한 게 이거 나중에 더 깔끔하게 푸는 법도 있어.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비례식 가지고 계산하면 가능한데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어차피 지금 속력이 똑같은 거 확인했잖아. 이건 그냥 들어만 둬. 속력이 똑같잖아요. 그치?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얼마야? 어차피 x는 똑같아. 이동한 거리의 차이가 얼마야? 40이죠. 40인데
그 40m 차이가 4초 차이죠. 그럼 초당 몇 미터 가게요? 초당 10m 가죠? 그럼 속력이 나와요. 초당 10m야. 속력 나왔지. 40초면 얼마 갈게? 400m 갔겠지. 빼주면 220m죠. 그쵸? 굳이 뭐 시간 쓰고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걸 알려면 지금 요 개념이 명확해야지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나중에. 일단은 이 메커니즘이 좀 이해가 되고 나면 뭔 말인지 이해는 했죠? 그렇게 해도 돼요. 단 요게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내가 명확히 지정해줘야 되고 네, 그런 것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쉽게 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둘레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원 운동하는 거, 원 모양의 어떤 거를 이렇게 같이 도는 거, 그거에 관한 얘기인데, 속력은요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왜 궤도씨 알아요? 궤도? 궤도씨가 뭘로 유명해졌게? 처음에 히트 친 게 뭐야? 지평좌표계 아니야? 몰라요 그 소리? 궤도 누군지 알아요? 침착맨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그분이 이제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얘기가 그런 거야. 이 세상에 귀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 서 있잖아. 근데 지금 지구랑 태양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속력으로 우주를 돌고 있는 거거든. 이미.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 근데 태양이 멈춰 있는 애가 아니야. 태양이 또 은하를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그 우주를 생각을 하면 태양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둥글게 뭐 이런 식으로 궤도를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옆에서 보면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머지 행성들이 뒤에서 이렇게 혜성처럼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상은 여기가 태양이 있으면 다 이렇게 뒤로 펼쳐지면서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랑 다. 이 상태로 은하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력이 무지막지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무지막지한 속력으로 살고 있거든. 근데 못 느끼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속력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야구공을 뭐 시속 80으로 던졌다 쳐. 그럼 이 속력이 감안된 80인가? 가 아니지. 그치? 그래서 속력은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접할 때도 둘을 같이 다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야,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아까 저 얘기부터 하면 아까 태양이 이렇게 있고 우주를 봤을 때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 안에서 달도 돌고 막 수 없는 이 회전 운동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못 만지지? 못 만진다는 건 뭐야? 작용 반작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작용 반작용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그 말은 곧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이걸 만질 수 있는 건 뭐야? 얘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내 원자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이 원자를 통과할 수 있으면 슥 지나갈 거거든. 근데 못 통과하고 서로 밀어내니까 이렇게 부딪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부딪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데 귀신이랑 터치가 안 돼. 얘는 어쨌든 그러면 우리의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 있다고 치자고. 존재가 있다 쳐. 근데 물리법칙이 적용이 안 돼. 그러면은 얘는 중력도 안 받는다는 소리거든? 중력을 안 받잖아? 이걸 어떻게 쫓아오냔 말이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런 얘기인 거지. 물리법칙이 안 통한다라는 얘기는 중력도 작용을 안 하고 인력 뭐 이런 모든 힘이 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이 우주에서 태양계에서 그 중에서도 지구에서 한 지점 그 위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야. 이게 치면 시속 몇천 킬로미터가 나올 텐데, 시속이래, 초속 몇천 킬로미터가 나올 텐데 못 따라온다고. 그러면 다시 반대로 물리법칙을 따른다라고 치자. 그래서 거기 있을 수 있다 치자. 그럼 뭐야? 물리법칙을 따르니까 내가 때리면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귀신이 없든 있으면 때리면 맞아야 돼. 둘 중에 하나야. 그럼 그때부터 뭐 하면 돼? 맞다 하면 돼. 싸워서 이기면 돼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쵸? 이게 그냥 상상만 할 게 아니라 이거 한번 유튜브 쇼츠 같은 거 쳐보면 나와. 태양이 우주를 어떻게 돌고 있는지가 이 옆모습이 나오거든. 그거 한번 보고 나잖아? 만약에 진짜 귀신이 있다 쳐, 그 자리에. 대단한 거야, 정말. 응원해줘야 돼. 거기 서 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어. 이걸 쫓아오려고. 이유야, 원한이 됐든, 뭐, 서러움이 됐든, 뭐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엄청난 속력의 운동을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 날아오면서 지금 같이 있는 거잖아, 그 자리에. 그게, 난 못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 하루 종일 그냥 죽지도 못해. 이미 죽은 거잖아. 평생을 달리기만 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건데, 대단한 거야, 그거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실체가. 만약에 꿈에서 봤다? 그러니까 꿈에서 보는 거지. 꿈에서 너 날고 싶으면 날 수 있잖아. 물리법칙이라는 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쫄지 마요. 만약에 진짜 눈앞에 보였잖아? 한번 때려봐. 그럼 맞을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거기에 못 있는다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 이제 공포 영화 볼 때 좀 귀여워 보여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신명이남 같은 게 뭐예요? 거기 막 사형 같은 거 나오는 거는 그냥 또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의 뇌는 참 많은 오류를 일으킵니다. 네. 남들은 못 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요. 그게 조현병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야 많지.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집에 가서 해봐. 그러니까 뭐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뭐 안대나 뭐 그런 걸로 눈을 가려. 빛이 안 들어오게. 그 다음에 귀에다가 뭐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를 꽂고 백색 소음 같은 걸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있어봐. 그러면 뭐가 보입니다. 분명히 내가 눈에 안대를 가렸음에도 눈앞에 뭐가 보여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뭐가 선명하게 보인다가 아니라 계속 눈앞에 잔상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여. 그게 왜 그러냐면 뇌가 그런 거야. 시각도 차단했지, 내가 지금. 청각도 차단했죠. 이 감각들이 차단되고 나면 뇌는 쉬는 거를 잘 때밖에 안 해.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보고 듣고 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머리는 갑자기 탁 차단됐잖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야. 뇌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근데 이게 되게 장시간, 만약에 맹인이 됐어, 내가. 그래서 장시간으로 길어지잖아.
그럼 이제 뇌는 이런 게 있어요. 뇌 가소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뇌는 되게 유연합니다. 동물들과 다른 게 좀 그런 거예요. 인간의 뇌는 뇌가소성이 좀 뛰어나서, 만약에 내가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바꿔버려. 딴 걸로. 그래서 기억 같은 거 있잖아. 기억 같은 것도 똑같아. 그래서 공부할 때 웬만하면 자기 전에 핸드폰 안 하고 그대로 자는 게 제일 베스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가 더 문제거든. 그럼 얘가 판단했을 때 나는 이게 오늘 하루를 정리해보니까 이게 더 중요하네 라는 중요도를 가지고 어떤 걸 장기 기억 처리를 해줄지, 어떤 걸 자면서 날려버릴지, 이거를 선택을 해요. 응? 그래서 최대한 내가 공부한 게 장기 기억 쪽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하고 싶으면, 그 외에 다른 기억들은 되도록이면 안 끼어드는 게 제일 좋겠지. 그리고 최근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머리도 컴퓨터랑 똑같거든 결국엔. 그래서 이거를 뇌가 항상 이렇게 처리를 해가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하지 않잖아. 그쵸? 어릴 때 기억들이 선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불구하고 선명한 기억도 있지. 그치? 그게 그 차이야.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느냐. 필요 없는 건 잘라냅니다. 근데 그게 감각신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 왜 맹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청각이 더 뛰어난 거 알지?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거랑은 또 달라. 들으면서 위치 정보까지 판단을 하거든. 박쥐가 초음파 듣는 것처럼. 근데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 감각신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감각신경이 있는 그 뇌에서 맡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하게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각 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지. 그게 뇌 가소성이에요. 그냥 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계속 바뀝니다. 뇌 기능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막 다리가 없는데 막 뭘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감각 같은 거는 그렇게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걸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귀랑 시각이랑 다 막고 있으면 뇌가 잔상을 계속 만들어요. 허상을.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생기고 환청 환각이 보이면 그게 이제 병으로 가는 거지. 그럼 눈이 좋아지고 싶으면 계속 귀 막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럼 눈이 좋아지 아예 감각신경이 끊어지면은 그럴 수 있는데, 일시적 차단으로는 크게 영향은 없죠. 그렇다고 얘가 그렇다고 너 그렇게 멍청한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끼고 뭐 수십 년을 있는다? 그러면 좀 그럴 수도. 그치, 굳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나름 그 감각신경도 나의 주어진 삶의 일부인데 굳이 그 일부를 버려가면서 그러고 싶진 않잖아. 근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신 경우들에 해당해서 얘가 어느 정도 그걸 대체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물어봐봐. 애기들이 딱 3살 때까지는 엄마 뱃속에 있던 기억을 해. 진짜예요? 네. 뭐 조카나 나중에 진짜 1~2살 되는 애기들한테 애기들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땠어? 하면은 걔네가 뭐 엄마 뱃속에서 뭐 양수, 탯줄 뭐 이런 걸 알아 몰라. 1~2살 된 애들이 몰라. 근데 걔네들 하는 말이 뭔 줄 알아? 거기서 수영했어 그래. 근데 그렇게 어린이 그걸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 2살 때랑 말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2~3살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거든. 그럼 그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되는 애들은
특징이 또 뭔 줄 알아? 만약에 엄마가 이제 둘째를 임신하잖아? 그럼 아기가 있는 걸 알아.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알아. 본능적으로. 그게 되게 신기해. 신기한데 그때 당시에 그런 애들 기억이 지금 뭐 아무도 기억 못하지. 그치?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 내가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런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나도 신기했어. 근데 그렇대. 그런 말을 한대,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 영어 공부를 하든 수학 공부를 하든 뭔가 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봐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내 머리가 아, 이게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그나마 기억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암튼. 자, 요 얘기입니다. 요렇게 원 모양의 뭔가 트랙이 있을 때. 자,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반대 방향으로 여기가 시작점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가 있을 건데 뭐든 상관없어요. 요 두 친구가 각각 돈다라고 하면 속도는 상대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좀 힘들어. 그래서 둘 중에 한 녀석을 그냥 아니 너 움직이지 말고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두는 거야. 근데 얘가 원래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만큼을 얘가 더 업고 뛰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얘는 한 녀석은 그냥 여기다 고정시켜 버리고 얘 혼자 더 빨리 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면 이야기가 조금 편할 거고, 또 반대 방향 말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A랑 C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 경우도 마찬가지. 요 C라고 하는 녀석을 그냥 여기다가 너도 그냥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하고 그냥 묶어둬. 시작점에. 대신에 얘는 원래 같은 방향으로 뛰려고 했던 애니까 요 두 속력의 차이만큼 요 속력만 가지고 느리게 갈 겁니다. 빼줄 거예요. 같은 방향이면. 속력은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시속 30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 시속 10으로 옆에서 쫓아오면 얘 입장에선 내가 20으로 가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같은 방향이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으로 달리는데 옆에 차랑 내 차랑 나란히 가고 있으면 솔직히 모르겠잖아.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그런 느낌이랑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둘레가 1500m래요. 둘레가 1500m인 호수인데 성빈이와 민규가 호수 둘레를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에 만난대요. 자, 성빈이의 속력을 X라고 해보고요. 민규의 속력을 Y라고 해봤을 때,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 15분 후,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 후에 만난대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둘 중에 한 녀석 고정시켜 둘 거예요. 뭐 민규를 고정을 시켜 둘까? 뭐 얘를 여기다가 그냥 둔다 치자. 그럼 이제 얘가 혼자서 더 빨리 뛰면 되는데, 자, 같은 방향으로 돌면이라고 했으면 아까 뭐야? 빼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속력을 뺐을 때 1500m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나오는 게 시간이니까, 그러면 15분 후에 만난대요. 15분 후면은 4분의 1 시간이겠죠. 아, 근데 답이 분속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냥 분으로 하자. 분속으로 나와 있네. 15분.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갈 때고, 반대 방향이면 더 빨리 가겠죠. 그랬더니 5분 후에 만난대요. 요렇게 해서 이게 1번식이고 요게 2번식이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이걸 처리를 먼저 해볼까? 1500이 15의 x-y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1500이 5의 x 더하기 y일 거예요. 나눠버릴까? 요거 15 나눠질 테니까 여기 100, 여기 5 나눠질 테니까 여기 300. 그러면은 여기가 x-y일 거고요. 다 나눴으니까 여기 x 더하기 y일 거예요. 양변에 그냥 더하면 y 없어질 테니까 2x는 400 될 거고, 따라서 x는 200 될 겁니다. x가 200이면 y는 100이겠네요. 자, 일단 다 구했어요. x, y. 근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건 성빈이의 속력이 민규의 속력보다 빠르다라고 할 때 성빈이의 속력, 그러면 x가 200 되겠죠. 분당 200m. 자, 11-1을 저번에 알려줬던 비례식 가지고 풀면 금방 나오긴 할 텐데, 이건 또 연립방정식 세우라고 해가지고 표만 채워볼까? 합쳐서 아까 문제에서 보면 합쳐서 몇 g이라고 써놨어요. 거기 그러면 이거 x, y 더한 여기가 500g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소금의 양은 여기 y면은 여기도 100분의 1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 y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양은 요거랑 더해준 걸 테니까 100분의 5의 x 더하기 100분의 10의 y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요게 몇 g인지 알지 않아? 500, 전체가 500g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8%라고 그랬잖아요. 8%. 그러면은 100분의 8 곱하기 500 하면 나오는 게 40일 거고, 이 40에 해당하는 소금의 양이 얘랑 같은 거지. 자, 그럼 식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요게 2번 식이고요. 요게 2번 식이고, 1번 식은 저거죠. x 더하기 y가 500이다. 자, 요거 두 개 가지고 식 만들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 거고, 내가 지난번에 알려준 비례식 가지고 끝내는 게 요 과정을 안 하기 위한 방법인 거고. 알겠죠? 오케이, 이따가 봅시다.